저는 오늘 위협 인텔리전스 기반 사이버 위협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저 해당 자료를 준비하면서 여기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그리고 할 수 있는 그리고 하고 싶은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일들을 모두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생각나는 것을 발전시켜 나갈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기 자료에 있는 글과 그림을 따라가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주요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눴고요. 위협 인텔리전스, 그리고 활용 사례, 그리고 ARF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개요입니다. 저희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하고 저희 모니터랩의 ARF와 관련된 키워드를 모두 모아서 만든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최근 사이버 공격은 공급망이나 인증체계의 취약점을 악용해서 내부 시스템에 침투하거나 악성 코드를 유포하고 그럼으로써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무브이 트랜스퍼, 로그포쉘, 라스트패스, 카세아 VSA 등이 있고 공통적으로 제로데이 취약점과 계정 정보 탈취와 같은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에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무브이 트랜스퍼는 러시아로 추정되는 크롭이라는 해커 조직이 제로데이 SQL 인젝션 취약점을 악용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조직들을 공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 권한을 탈취하고 데이터를 유출을 했고 이 사건은 제로데이 공급망 침해, 랜섬웨어가 결합된 대표적인 보안 사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그4쉘입니다. 오픈소스인 아파치 로그4j 라이브러리에서 발생한 취약점이고요. 이것은 단순 로그 입력만으로 원격 코드 실행이 가능해서 굉장히 많이 위험했었습니다. 로그4j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전 세계 수십만 시스템이 공격에 취약했고 그리고 다수의 제품이 공급망 리스크에 노출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SBAM이라든지 오픈소스 취약점 관리 등의 대응 체계가 필요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세아 VSA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세아 VSA는 제로데이 취약점을 악용한 MSP 공급망 공격으로 악성 코드가 포함된 업데이트 패키지가 배포가 됨으로써 대규모 랜섬웨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FBI하고 다수의 보안 기업이 킬 스위치를 확보해서 확산 공격은 좀 차단은 했지만 이미 피해는 상당히 많이 입은 상태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공격 그룹에 대한 동향입니다. 라자루스, 김숙희, APT28 등 주요 공격 그룹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정치, 금융, 외교,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스파이 활동과 금전 탈취 공격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제적 영향력 확대와 제재 회피를 위해서 스피어 피싱을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제로데이, 공급망 공격, 백도어 등 다양한 TTP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TTP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자루스하고 김숙희는 북한의 지원을 받아서 활동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금전적인 이익 추구하고 국제제재 회피 목적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원을 기반으로 하고 지속적인 정보 수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PT28은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공격 그룹으로 정치 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노린 공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과 공격 그룹을 기반으로 위협 인텔리전스가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4쉘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악용된 로그4j의 원격 코드 실행이 취약점으로 위협 인텔리전스 기반의 실시간 침해 지표 공유와 보안 솔루션 업데이트를 통해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위협 인텔리전스가 공격과 방어의 속도 격차를 줄이는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라자루스는 스피어피싱, 공급망 공격 등으로 글로벌 침해 사고를 일으켰고 위협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C2 서버 차단, 그리고 블록체인 분석, 국제 협력이 국가 기반 보호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 장은 위협 인텔리전스입니다. 가트너 리서치에서는 2013년에 위협 인텔리전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게 표현된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위협 인텔리전스란 무엇일까요? 사이버 공격자의 목적, 도구, 행위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조직의 보안 전략 수립과 대응 방안을 위해 정리한 정보를 위협 인텔리전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로그나 데이터가 아니라 그 위협에 대한 맥락과 분석이 포함된 인사이트로 선제적 방어와 탐지 강화, 사고 대응,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전체 보안 위협을 100%라고 가정했을 때 전통적인 보안으로 정상 탐지할 수 있는 영역이 약 70% 미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외의 영역은 알려지지 않은 위협과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한 미탐지, 그리고 오탐지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위협 인텔리전스를 적용한다면 정상 탐지할 수 있는 영역이 90% 이상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위협 인텔리전스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격자 식별 및 위협 정보 수집, 그리고 탐지 및 대응 체계 고도화, 그리고 정보 공유 및 의사결정 지원, 그리고 보안 정책 및 전략 최신화입니다. 그렇다면 위협 인텔리전스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에 사이버 공격이 자동화되고 정교해짐에 따라서 단순히 전통적인 탐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자의 목적과 도구, 행위 등의 분석을 통해서 사전에 위협을 예측하고 탐지하고 그리고 고객의 맞춤형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협 인텔리전스는 예측과 분석 중심의 보안 전략을 가능하게 하고 조직 전반에 단순 정보를 넘어서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공통의 보안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위협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보안 전략을 고도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조직 전반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서 위협 인텔리전스를 활용한 보안 전략을 수립하고 보안 솔루션 운영을 효율화하고 위협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조기 식별 및 선제 방어, 그리고 대외 협력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말씀드렸던 인텔리전스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정보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데이터는 단순히 수집된 가공되지 않은 원시 자료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IP, URL, 해시와 같은 데이터를 얘기하고 이러한 단순 원시 데이터만으로는 활용 가치가 없습니다. 분석을 통해서 상황에 맞는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정보는 데이터가 처리돼서 의미를 가지도록 유용한 형태로 변환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IP는 C2 서버의 활용, 이 URL은 피싱의 활용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가공된 정보는 단순 원시 데이터보다는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맥락과 해석이 부족해서 추가 가공이 필요합니다. 인텔리전스는 이러한 데이터와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전략적인 의사결정과 위협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상세 분석 정보를 의미합니다. 인텔리전스는 체계적인 분석과 처리 과정을 거쳐서 특정 맥락 안에서 유의미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인텔리전스는 공격자의 의도와 위협 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실제 대응과 보안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리해보면 데이터는 기초를, 정보는 이해를, 인텔리전스는 전략적 통찰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보안 전문가인 데이비드 제이 비앙코는 인텔리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통의 피라미드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고통의 피라미드라는 것은 최상위에 위치한 공격자의 전술, 기술, 그리고 절차인 TTP를 이해하고 방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식임을 강조합니다. 피라미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각종 지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피라미드의 우측에 있는 파스텔 톤에 있는 글씨들은 해당 지표가 차단이 되었을 때 공격자가 받는 스트레스를 의미합니다. 1층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 해시가 차단이 되었을 때는 공격자가 받는 스트레스가 사소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해시는 쉽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층에 있는 IP 주소는 공격자가 받는 스트레스가 쉽다고 합니다. 공격자들은 대부분 IP 대역을 다양하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IP를 변경하면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층에 있는 도메인 네임은 간단하다고 합니다. 수많은 도메인 사업자들이 등록 기준을 좀 완화해서 도메인 등록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메인을 바꿔가면서 공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4층에 있는 네트워크 호스트 아티팩트는 번거롭다고 하고 공격 툴은 도전적이라고 합니다. 공격 툴이 차단이 되면 해당 공격 툴의 로직을 수정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공격 툴을 새로 개발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상위에 있는 TTP는 TTP가 차단이 되면 공격자가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공격자의 전술과 기술, 절차가 모두 차단되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침해 지표를 수정해야 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공격 시나리오를 새로 짜서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공격해야 되는 등 굉장히 어려운 노력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격자의 TTP를 분석하고 방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TTP를 잘 정리해 놓은 것이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입니다. 마이터 어택은 사이버 공격의 전술과 기술 그리고 절차인 TTP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식 기반 보안 프레임워크로 공격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활용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마이터 어택 홈페이지에 있는 전술, 기술, 절차가 잘 정리된 매트릭스 화면이고요. 여기에는 전술, 기술, 절차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술의 하위 항목에는 공격에 대한 예제, 그리고 그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 그리고 참조 사이트 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 공격을 이해하고 방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025년 4월에 발표한 버전 17.1에는 14개의 전술과 211개의 기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해서 실제 대응과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인텔리전스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인텔리전스 생명주기라고 합니다. 인텔리전스 생명주기는 수집, 처리, 분석, 배포, 피드백, 요구사항 단계를 순환 형태로 동작합니다. 저희도 이것을 따르고 있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이버 보안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위협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딥러닝, 자연어 처리 등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대규모 위협 데이터를 자동 분석하고 이상징후 탐지, 침해 지표 추출, 공격 예측 및 대응 자동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텔리전스가 그렇게 고도화돼서 탐지 정확도와 속도를 높이고 오탐지와 미탐지를 줄이며 신종 위협에 대한 선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징후와 행위 기반 탐지를 통해서 위협에 대한 선제, 식별이 가능하고 TTP와 침해 지표 관리를 통해서 인텔리전스를 고도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활용 사례입니다. 위협 인텔리전스는 다양한 보안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안운영센터, SOC라고 부르는 보안운영센터, 그리고 위협 헌팅, 그리고 취약점 관리, 그리고 사고 대응, 시그니처 업데이트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위협 인텔리전스는 SIEM, EDR, NDR과 같은 다양한 보안 솔루션 연동 분석과 최신 침해 지표 매칭, 그리고 마이터 어택 기반 탐지를 최적화를 통해서 탐지 정확도를 높이고 공격자 TTP 대응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 위협 탐지율과 대응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고위험 이벤트를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하고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연동하기 위해서 API를 계속 고도화하고 있는 등 추가적인 연구 개발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위협 인텔리전스는 사이버 위협 헌팅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보안 시스템이 자동으로 탐지하지 못한 잠재적인 취업이나 침해나 위협을 능동적으로 찾아내는 과정을 위협 헌팅이라고 합니다. 공격자는 비용 절감이나 작업의 효율성 등의 이유로 동일한 TTP와 공격 인프라를 반복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TTP도 동일하고 침해 GP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IP나 URL 정보들을 반복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공격에서 확인된 TTP와 인프라 정보를 SOC에 적용해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공격 시도를 사전에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 그룹별로 고유한 침해 지표와 TTP가 정리된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를 기반으로 위협 헌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위협 헌팅을 위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협 인텔리전스를 통해 도출한 침해 지표와 TTP 분석, 악성 코드 해시, 그리고 C2 서버 IP, 공격 캠페인 경로 분석 등을 통해서 침해 사고가 발생 시에 공격자를 식별하고 감염 범위나 확산 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이고 다양한 보안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협 인텔리전스가 실제 공격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CVSS 점수와 관계없이 반복적으로 악용되는 취약점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저희 빅데이터의 모든 취약점과 관련된 공격 시도들이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위협에 맞춘 보안으로 투자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산업군별 위협 인텔리전스와 최신 트렌드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리스크에 맞춘 보안 정책과 맞춤형 솔루션을 수립해서 보안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와 얼마나 투자했는지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위협 인텔리전스는 고객과의 소통으로 보안 의사결정과 대응 전략을 더욱 강화합니다. 그래서 고객 질의응답 사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P는 차단해야 하요? 라는 질문입니다. 위협 인텔리전스 분석을 통해서 해당 IP의 악성 여부, 그리고 과거에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히스토리, 그리고 연관된 공격 캠페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기존에 쌓아두었던 빅데이터에서 평판을 검증하고 그리고 악성 파일과 C2 서버에 활용됐는지 등에 대한 상관 분석을 통해서 차단 정책을 최종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파일은 위험한가요?입니다. 위협 인텔리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악성 코드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해당 파일의 해시, 그리고 위협 수준, 그리고 탐지했던 히스토리, 그리고 연관 침해 지표 등을 확인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보안 장비 탐지 로그와 연계해서 위험도와 차단 필요성을 최종 판단하여 이 파일이 위험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산업군에 영향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산업군별 위협 인텔리전스를 분리해서 잘 정리해 놓는다면 유사 침해 사례라든지 산업군 내 위협 동향과 영향도를 분석을 해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군별 특화 취약점과 자주 악용되는 TTP를 식별해서 영향도 기반의 우선 대응 항목과 보안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도 불가능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만 생각하고 아이디어만 도출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격 시나리오 예시는 일반적인 사이버 공격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메일 피싱, 악성 코드 실행, C2 서버 연결,
정보 탈취 단계로 대부분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은 AR앱스 버전 5.4입니다. AR앱스는 저희 모니터랩에서 자체 개발하여 운영 중인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으로 과거에는 AICC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저희 모니터랩 제품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솔루션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AR앱스는 각종 피드 채널에서 형시에 구애받지 않고 수집한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위협 데이터를 빅데이터에 저장하고 해당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반의 고도화된 분석 엔진을 통해 다차원 분석과 정제 과정을 거쳐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위협 인텔리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그 시스템을 크게 3개로 단순화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집 시스템, 분석 및 처리 시스템, 배포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수집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루트에서 각종 비정형 위협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하게 준비된 분석 엔진을 통해 실시간 다차원 분석을 하여 인텔리전스를 도출합니다. 이렇게 도출한 인텔리전스를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협업할 수 있는 오신트를 통해 제공을 하여 보안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AR앱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주기 프로세서와 마찬가지로 요구사항 수집, 분석, 처리, 배포, 피드백의 과정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프로세스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및 처리 시스템과 다양한 위협 정보를 제공하는 웹 기반 포탈이 핵심 요소입니다. 핵심 구성 요소와 기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스템은 3가지로 구분해서 단순화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수집 시스템에서 수집한 각종 비정형 위협 데이터를 분석 및 처리 시스템에서 분석하여 도출한 인텔리전스를 저희 웹 기반 포탈과 그리고 API 그리고 오픈 데이터 피드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센즈랩 대표님께서 3글자로 된 기술을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3글자로 된 글을 좋아해서 모듈이 3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ARS 포탈은 각종 채널에서 수집한 다양한 위협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정보화해서 가치 있는 위협 인텔리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능형 위협에 대한 선제적 방어뿐만 아니라 침해 사고 발생 시 사후 분석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실시간 정보 공유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우측 상단에 QR코드가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접속해 보시면 저희 AR앱스 포탈에 접속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AR앱스에서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입니다. AR앱스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다고 볼 수 있는 기능은 위협 분석 및 조회 서비스입니다. 여기에는 URL 파일 분석 그리고 해시 조회, 그 URL 카테고리 조회, IP 평판 조회 등이 있는데 여기에는 계속해서 기능이 추가될 것입니다. 이 위협 분석 및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악성 URL 분석 상세 결과와 악성 파일에 대한 분석 상세 결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에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현황, 그리고 악성 카테고리 유형 비율, 그리고 산업군별 위협 탐지 현황 등을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격 그룹에 대한 분석 정보입니다. 저희는 공격 그룹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서 관련 보고서와 함께 침해 지표와 마이터 어택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격 캠페인 분석 정보입니다. 특정 공격 그룹이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한 공격을 묶어서 공격 캠페인으로 묶고 그러한 캠페인 정보를 공격 그룹 정보와 마찬가지로 관련 보고서와 함께 침해 지표 그리고 마이터 어택 정보와 함께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신 취약점 CV 분석 정보입니다. 취약점 CV는 계속해서 새로 생성되고 있고 정보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근 2주 내에 추가 또는 수정된 CV를 모두 모아서 CVSS와 심각도를 기반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설정한 후에 저희의 1차 목표인 웹 방화벽에서 대응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정리해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CV2025-51667은 심플 어드민 코어 SQL 인젝션 공격인데 최근에 발견되었고 그리고 심각도는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웹방화벽에서 대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협 분석 대응 전략 보고서입니다. 우리 위협 분석팀에서는 취약점 분석 보고서와 웹 공격 동향 보고서를 매월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취약점 분석 보고서에는 주요 취약점을 분석해서 위협 요소와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 제품과 서비스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웹 공격 동향 보고서는 저희 ARF를 통해서 수집 및 분석된 데이터에 대한 현황, 그리고 최신 CV 취약점 정보, 그리고 국내의 주요 보안 이슈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들은 저희 ARF 포탈이나 모니터랩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 인사이트 데일리 브리핑입니다. 아직 오픈하진 않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능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위협 인텔리전스 데일리 브리핑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LMM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의 산업군별 위협 정보 요약을 보여주고, 그리고 범용적인 그리고 대중화된 위협 정보에 대한 요약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요 산업군을 15개 유형으로 분류해서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있고, 연동을 위해서 제이슨 로우 데이터를 API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는 팝업 형태라든지 카드 뉴스 형태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ARFs 포탈뿐만 아니라 저희 모니터랩 홈페이지에서도 게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방형 위협 데이터입니다. 저희는 최신 사이버 위협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을 위해서 일반적인 형태의 데이터를 매일 새벽 개방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오픈 데이터라고 부르는데 해당 데이터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맥락이 없는 단편적인 정보에 불과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텔리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제공함으로써 ARFs 포탈에 대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 ARFs 포탈의 주소와 함께 GitHub를 통해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랜섬웨어 해시 같은 경우에는 매일 30건씩, 그 외에 악성 URL, 악성 파일 해시, 악성 IP, 공격자 IP의 정보는 매일 1000건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침해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에 그 QR코드를 통해 접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대로 탐지를 해도 되고, 이 탐지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보시려면 저희 ARF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희는 아직 부족한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채널 기반의 수집을 강화해서 데이터 수집을 고도화해야 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행위 분석을 통해서 위협관 연관성 확보를 통해 고도화도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늘 염두하고 있는 탐지부터 대응까지 자동화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연구 개발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산업별 특화 인텔리전스는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안 투자 대비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능형 위협에는 지능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위협 인텔리전스 이제 단순한 탐지와 대응을 넘어서 조직의 보안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위협 인텔리전스는 단편적인 침해 지표 중심 활용을 넘어서
TTP 기반의 심층 분석과 보안 인프라와의 자동화 연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협 인텔리전스는 머신러닝과 실시간 대응 체계를 통해 위험 식별의 정확도를 높이고 활용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위협 인텔리전스는 정량적 성과 분석과 보안 정책 및 관리 체계의 연계를 통해서 보안 투자 대비 효과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협 인텔리전스는 요구사항 수집, 분석, 처리, 배포, 피드백의 전주기 체계화를 통해서 일관된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